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1.12를 넘어선 다음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1.0870 후반대까지 하락하며 눌림목을 준 유로 달러는 반등에 나섰는데 유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달러는 지난해 9월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했던 1.1185 부근에서 상승 동력의 세기를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을 무난히 통과하면 지난 2023년 여름에 형성된 고점인 1.1230대 부근에서 유로의 대추세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1180대에서 1.1230대에 이르는 대역은 수년에 걸쳐 형성된 채널 상단으로 이 가격대를 통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로의 대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형성된 추세가 단번에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 장기 추세의 변곡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비추세 구간을 거친 뒤 1.09대로 상승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유로 달러는 1.08 후반과 1.09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나섰습니다. 유로는 일단 1.10 중반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도 유로가 상승을 이어갈지 1.11 부근에서 정점을 만들고 추세 하락 전환 패턴을 형성해 나갈지 주시해야겠습니다. 유로가 하락하더라도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있는 1.08 중반에서 1차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을 기대하려면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은 시간대 차트에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더라도 큰 시간대의 선하락세가 뚜렷하다면 작은 시간대에서의 가격 상승의 세기는 오래가지 못함을 거래 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중국의 추가 관세를 또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트럼프 대통령이 8일까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말에 103대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34%의 추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게 34%의 관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로는 경기 침체 우려에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과 유로존과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1.08 후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27개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관련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 담당 위원은 당초 발표한 260억 유로 규모의 기존 방안보다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미하우 바라노브스키 경제부 차관은 EU는 방아쇠를 쉽게 당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상호 무관세 협상 제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 적자국들을 중심으로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현지 시간으로 7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발효를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도 오는 9일부터 정상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관세 10%는 이미 지난 5일부터 발효된 상태입니다. 야니스 스토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전쟁을 경고하면서 이로 인해 유로존에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밀려들면서 이는 유로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유로존에 밀려들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유럽중앙은행 ECB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CB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동결 기조를 시사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달 17일로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을 확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7일 ECB 통화정책회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직전 70%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시장은 올해 ECB가 2번에서 3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트 자산운용의 거시 분석 책임자 프레더릭 듀크로쳇은 ECB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7회 연속 인하라며 6월에 또 금리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결정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문디 자산운용의 마흐무드 프라다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성장이 핵심 문제가 돼버렸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관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저가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집니다. 월가의 거물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주주 서한을 통해 상호 관세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이미 둔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최근 트럼프 관세 발표 이전부터 약화되고 있었다며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평가하며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으로 7일 CEO 대부분이 지금 경기 침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것이라며 미국 증시 하락세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핑크 CEO는 이날 뉴욕 경제클럽 대담에서 경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핑크 CEO의 발언은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및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완전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도 관세로 미국 물가가 치솟아 연준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지금은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시급하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대공황 수준의 불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발 관세가 기존 경제 질서에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 경제에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넬대 국제무역 정책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지금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그들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이슨 버먼 하버드대 교수도 미국 주위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에 대한 전환점이지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테트 자산운용의 거시 경제 연구 책임자 프레데릭 듀크로제트는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위험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높아지는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는 6월 조기 금리 인하를 포함해 올해 3차례 인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2차례 총 0.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려서 3.5에서 3.75%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연준은 앞으로 1년 안에 2%포인트의 대규모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6월부터 4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연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미 연준이 오는 5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